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덕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n-n 값을 구해달라. 자,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요 2의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2의 5분의 2 제곱 이렇게 이제 곱하기 자 2의 n분의 n 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풀어가는 것이 자, 실수 없이 가장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수법칙으로 따지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한 결과가 2의 n분의 n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자, 이 부분 이제 통분을 하면서 쓸까요? 15분의 5 더하기 6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n분의 n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15, 1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빼기 하라고 했습니까? 빼기 했으니까 결과는 4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이해되셨죠? 자, 지수법칙 특히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이 이제 뒤쪽 파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만 돼 있다면 n분의 n 이렇게 제곱 고쳐가는 부분이 돼 있다면 자, 앞에 있는 부분들도 뭐 다 지수법칙을 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곱하기 해주면 지수 더하기 되는 그런 성질도 좀 살짝 가미되어 있는데 가장 뭐 기초적인 그런 문제 형태들이니까 학습 잘 되어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지수 함수는 y는 이퀄 a의 x승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렇게 그려가죠. 자, 이렇게 이제 0일 때 항상 1 지나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 값이 1보다 클 때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지겠고 a 값이 어떻게 되십시오? 0과 1 사이 될 때의 지수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된 그래프 모양은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주어진 식 그래프는 자, 이제 좌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게 플러스 1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쭉 이제 0 되어 있고 마이너스 1은 이제 마이너스 2 돼서 그래프 모양이 쫙 이렇게 그려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가벼운 문제 계통이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2 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지수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경 학습되어 있으리라 믿으면서 역시 2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3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달라. 간단한 이제 로그 방정식이 되겠네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3 이퀄 1 풀어달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수 부분이 이제 0보다 커야 돼서 x는 0보다 크다. 이 부분은 이제 공통으로 좀 생기는 것 같고 더하기 됐으니까 x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로그 x의 x 플러스 3 이 부분이 1 이렇게 처리해서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x의 x 플러스 3은 이쪽에 이제 정 형태로 고치면 10의 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이퀄 제로가 되겠고 자, 이게 이제 2,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부분이 이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그럼 x 값이 2하고 마이너스 5 생겼는데 자, 2가 이제 정답이 돼서 풀이는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기본 유형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간단하게 풀어가는 방법 보여드린 거로 해설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분면은 1, 2, 4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4분면은 사실 삼각비의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 지금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2, 4분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1, 4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2, 4분면 사실 인식을 하게 되게 되면 저 이제 탄젠트 값을 2, 4분면 형태 뭐 축을 해서 이제 2, 4분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1, 4분면 형태 이렇게 세타 이렇게 잡아서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4, 3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길이를 가볍게 풀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값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인 값은 5분의 3, 코사인 값은 5분의 4 이렇게 된 값을 계산하게 되면 아주 이제 평행하게 풀이가 좀 진행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분면에 의해서 부호를 결정한다. 사분면에 의해서 부호를 결정한다. 이 사실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을 그려놓고도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비를 좀 효율적으로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풀이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답을 안 그려놨나요? 자, 마이너스 5분의 1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셨죠? 자,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로고의 2값과 로고의 3값을 그렇게 줬을 때 주어진 식을 A, B로서 나타내달라. 뭐 로고의 이제 기본 성질들 이런 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가? 뭐 질문 던지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로그 5에 2분의 15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나누기는 우리가 이제 빼기 형태로 열심히 15 로그 5에 2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가 15라는 것도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되죠. 로그 5에 5 곱하기 이 부분 이제 더하기로 이제 바꿔가면 되니까 5에 3 되겠습니까? 자, 처리 다 된 것 같습니다. 5에 5 밑과 진수가 같으면 1로 계산되겠고 5에 3 이 부분은 뭐로 되죠? B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B 이 부분은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하면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아, 근데 이제 식으로 나타내질 때 이제 문자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처리한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나누기 해주면 빼기, 그 다음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은 더하기 이런 형태로 연산이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밑과 진수와 같으면 또 1로 계산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입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자, 각도는 0보다 크고 4분의 8보다 작은 이런 형태의 값 주어져 있고, 이때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인수분해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의 값은 결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4분의 5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리 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죠? 아, 이제 합인데 차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곱셈공식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주어진 맨 처음 사인 더하기 세타까지 잘 써야 되는데,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4분의 5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제곱을 하게 되면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16분의 25가 되겠고, 그래서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16분의 9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부분. 자, 이건 이제 곱셈공식 모양 쓴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자 4분의 5 제곱하니까 16분의 25가 되겠고, 여긴 쪽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맞아 2배 해서 빼야 되죠. 16분의 18 이렇게 빼야 되는 거니까 16분의 어떻게 되죠? 2에다가 7 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의 5에다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죠. 루트 씌워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또 0부터 4분의 파이라면 사인 값, 코사인 값 해주면 이제 코사인 값이 더 큰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후후후 부호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주의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6분의 5 루트 7 해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요거 좀 신경 써야 되는 항목. 자, 각도도 결국은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자, 주어진 식 인수분해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결정해 놓는 거,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려면 우리 이제 공식 생각했을 때 이제 곱하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주어진 식 제곱이 그냥 무난해서 제곱했습니다. 제곱해서 곱에 대한 정보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공식 이 활용식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놔야 되겠죠. 해서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값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씌워서 값을 구해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문제에서 각도 주어진 부분 신경을 좀 잘 써서 각도 주어진 부분 신경 잘 써가지고 실수 없이 문제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6번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로그로 근을 가졌습니다. 로그 2의 A, 로그 2의 B를 가질 때 자, 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이때 K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이 근데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이런 형태의 계산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주어진 근은 밑이 2인 로그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산하려면 밑변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B, 로그 2의 A. 이런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좀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산해야 될 때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저는요, 요거 뭐 어차피 이제 똑같은 모양 바꿔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던 형태로 하려면 그냥 이 부분 이제 알파, 이 부분을 베타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군의 합은 문제에서 K라고 돼 있고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된 거겠고 그럼 주어진 정보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활용식을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죠. 되겠고 이제 K 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K 제곱은 곱하기 해주니까 15에다가 15에서 6을 빼니까 이제 9가 되겠죠. 해서 이제 K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K 값은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를 좀 잘 살펴보니까 자연수 K를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3을 답해가면 되겠죠. 자, 제 계산이 좀 현명하게 좀 잘 된 거죠. 자, 로그 자, 주어진 식 가장 먼저 주어진 근하고 우리가 풀이해야 될 식하고는 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밑을 변환시켜 가지고 주어진 정보하고 연결시켜는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잠깐 효율적으로 하려고 뭐 치환하는 절차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요 두 가지 과정이 사실 뭐 치환을 뭐 굳이 안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밑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이죠. 치환하는 것은 좀 식을 조금 살짝 좀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 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산수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복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x값이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을 때 삼각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사인 제곱인데 옆에 1차 부분이 코사인이 있으니까 제곱을 형태는 항상 변형이 가능해지죠.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바꿔가면 되겠고 그럼 코사인 x 빼기 1은 제로. 자, 이 코사인 제곱 x가 되겠고요. 부호를 바꿔서 열심히 쓰겠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 2에 1, 1 해서 자, 이렇게 이쪽에 마이너스를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 혹은 코사인 x 값이 2분의 1 되는 값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사인 값을 구해갈 때는 저는요 단위원을 이용할 겁니다. 단위원에서 코사인 값은 x 좌표값이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이 각도, 그 다음에 2분의 1 되는 각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각도를 좀 찾아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되는 이런 각도 세 개. 이해됐죠? 이 부분이 체킹한 부분들이 제가 위에 단위원에다가 체킹한 그 부분하고 똑같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온 각도들이 주어져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부분 이제 파이가 하나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각도들은 뭐 2분의 1이니까 그 값도를 해도 되겠지만 식 관계를 이용해서 볼 때는 알파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시해 가도 된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하기 하니까 3파 이렇게 됐죠? 구체적인 이 값,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각도들 형태로 해서 뭐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것이 나와도 풀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런 과정 좀 이해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풀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파이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세 실수 XYZ가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데, 또 이런 관계도 있네요. 자, 이런 관계. 오른쪽 게 이제 사실은 보편적인 더 중요한 관계 같은데, 자,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아주 아름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x, 3의 y, 6의 z,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걸 이제 k라고 놓는 항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이퀄 로그 2의 k가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지금 밑이 2가 되는데 다음 거로 고치면 y는 이퀄 로그 3의 k가 되겠고 z는 이퀄 로그 6의 k가 돼서 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데 진수 부분이 이렇게 같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역수를 해야 되거든요. 로그 k의 2 y분의 1은 이퀄 로그 k의 3 되죠. z분의 1은 이퀄 로그 k의 6.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 이제 자연스러운 규칙. 그래서 이제 절차 부분에서 여기까지 꼭 이렇게 오는 이런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 앞에 주어진 거고 연관성이 있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런 관계가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쓰게 되면 주어진 식의 2배를 해서 쓰는 거니까 2배 로그 k의 2가 되겠고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로그 k의 2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는 또 뭐가 되죠? 로그 k의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랬을 때 이 결과가 뭐 2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좀 잘 살펴볼까요? 자,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여기가 6테니까 뭐 로그 k의 2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하나 이제 곱하기면 6대선 사라지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k 제곱은 2 이렇게 돼서 k 값은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처리 가볍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 더하기 6의 z제곱도 있는데 그걸 또 전체에 또 좀 제곱을 하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같은 값이라서 루트 k라고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3k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니까 9k 제곱이 되겠고 k 제곱이 2니까 계산해서 그냥 뭐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k 값까지 구하지 않아도 그냥 k 제곱 자체로도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풀이의 핵심 좀 점검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갔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해결해 가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는 k에서 로그 정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아주 중요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밑은 다르고 진수가 같으니까 역수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2배의 로그 k의 2를 로그 k의 2 더하기 로그 k의 2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하나 이렇게 주면 이게 6이 돼서 이제 이거랑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하나가 남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그 다음은 연산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 모양까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식을 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풀이랑 연결돼 가는 거니까 자, 는 k 해서 로그 시켜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 여러분들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해양 생물은 바다 표면에 수면에 비치는 햇빛 양의 4%에 도달하는 깊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의 햇빛이 수면으로부터 10m 내려갈 때마다 햇빛이 36%씩 감소할 때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물어봤네요. 자, 처음에 비친 햇빛의 양을 A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10m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 번 내려가게 되게 되면 빛이 줄은 거죠. 얼마만큼 줄으니까 R 비율만큼 이렇게. 그럼 원래 양에다가 R 비율만큼 곱하게 준 이만큼 양이 줄어드는 거겠고 줄어드는 거니까 빼게 해주니까 A 공통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10m를 내려가게 되게 되면 자 바뀐 이 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R 비율만큼 또 줄어들어가고 그럼 계산하게 되면 빼기는 해주니까 공통에다가 1 마이너스 R이니까 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쭉 이렇게 가게 되니까 A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런 형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내려가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m씩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곳에다 이제 곱하기 10을 좀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되는 부분. 자, 일단 기본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A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36%씩 감소되는 거니까 0.36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0.64 이렇게 해서 n제곱 이 부분이 양이 되겠고 이 부분이 100분의
얼마로 했습니까? 4%니까 100분의 4a 요 형태보다 요 부분이 좀 이렇게 많아야 이제 살 수가 있겠죠. a는 이제 소거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로그를 취해서 풀면 되는 거죠. n 로그 100분의 64 이렇게 처리되는 숫자에다가 또 이쪽은 로그 100분의 4 이런 형태에서 그거 갖다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값을 보니까 0.64하고 로그 2 값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풀이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6.4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2배의 10분의 2로 갈까요? 그냥 2 로그 2 빼기 로그 2 100은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 해줘. 로그 6.4를 0.8로 계산하겠으니까 0.8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거나 같다. 로그 2는 0.3이니까 0.3 마이너스, 아이고 2배에서 0.6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호가 바뀌겠고 0.2 처리해주면 되겠고 1.4 처리해주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7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번 바뀔 때마다 10m씩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7번 바뀌는 거니까 70m까지 내려가는 지점까지 살 수 있겠다. 풀이 진행. 이렇게 좀 풀이가 되겠습니다. 와우, 70m요. 아주 깊은 곳까지 좀 살 수 있네요. 자, 문제에서 가장 먼저 식을 세워가는 이 부분 이렇게 줄어들어서 해서 이제 n번째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사가 높은 그런 문제 식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거겠고, 그곳에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세워간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문제에 적용해 준 거고, 그 다음 계산은 이제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다. 됐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요 세 단계 부분을 이제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연산만 정확하게 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fx가 로그 ax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a 값은 이건 미치의 성질이고 이 부분 뭐 진수 부분이라는 형태가 좀 나타내진 거군요. 자, 이제 기억을 조사하려면 이제 x분의 1 있으니까 fx분의 1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로그 a의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고, 요거는 이제 x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뜻이네요. fx분의 1은 마이너스 fx다. 근데 마이너스를 좀 한쪽으로 이제 좌변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양변을 이제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fx 제곱을 처리해 주려는 이야기는 로그 a의 x 제곱 되는 거겠고, 이거는 2배의 로그 a의 x, 이게 이제 로그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건 2f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fx 제곱이 아니라 2f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은요, fxy라는 얘기는 로그 a의 xy가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x 더하기 fy. 자, 이게 사실은 로그 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거죠. 디귿.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 디귿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로그에 대한 함수 표현.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 fxy는 로그 fx. 자, 이 부분 이제 가장 대표로 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시 x분의 y 뭐 이런 형태가 되면 로그 x분의 y 이런 형태가 돼서, 그죠? 이건 이제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fy 마이너스 fx, xy를 바꿔 써놓을 걸 그랬나요? 자, 뭐 이런 형태도 로그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로그 하게 되면 이제 로그를 나타내는 함수 하게 되면 fxy는 fx 플러스 fy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지만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이제 디귿이라는 사실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이런 함수 표현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식을 이제 로그 함식에 대입해서 이제 좀 로그 연산 규칙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조사한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풀이법이 돼가는 거니까 뭐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함수 표현 나오면 좀 잘 하다가도 좀 어려워하는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로그 함수를 적용해서 침착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2번입니다. 함수 y는 마이너스 2 사인 삼각함수로 나왔습니다. 와, 평행이동도 쭉 많이 되어 있고 설명주 그런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주기. 자, 기억은 이제 주기를 물어봤는데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가 되죠. 자, 근데 이제 x 앞에
x 앞에 개수가 있으니 개수를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 이제 파이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르죠. 원래 이제 절대값 써야 되는데 양수니까 그냥 이제 가볍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기억 들어간 내용들. 자, 그 다음은 자, 이 점대칭을 물어봤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사실 사인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사인 그래프는 n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사실 이 원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동된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 부분을 0로 만들어가는 게 x 평행 이동이니까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평행 이동 돼 있고 y로는 뒤쪽에 이제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y축으로는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돼 있으니까 대칭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x 여기 좀 나누게 해야 되는 2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잘못했다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은 최대 최소를 주면 던졌는데 이것도 뭔가요? 이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값은 2 플러스 1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대 최소를 합친다. 그럼 이제 2가 되는 이런 문제니까 디귿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고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런 거랑 겹쳐질 수 있느냐? 자, 이때 순수하게 뭐 사인하고 코사인만 본다면 겹쳐지는 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실상은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겹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겹치고 이런 거니까 뭐 평행 이동에서 이제 겹쳐지고 이런 부분들 자,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항목이 좀 사라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앞에 개수가 여긴 1이고 여긴 개수가 얼마예요? 2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사인 그래프 자체가 진폭 위아래로 지금 2배에서 늘어나 있는데 그 늘어난 상태에서는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얼은 틀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맞는 이야기 설명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제 개수 있는 부분 원래 상악함수 최대 최소 공부에 관련된 부분은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됐을 때 실은 이 a 부분은 진폭과 관련돼 있다. 위에 높낮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하고 최대 최소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b는 당연히 주기하고 관련돼 있고 c는 x 평행 이동 그다음 d는 y 평행 이동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를 질문 던지면 a 절대값 플러스 d, 최소를 질문 던지면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 그 다음에 주기를 질문 던지면 원래 주기를 b의 절대값이 나누는 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점검해가면서 자, 이론들 확신 적용 문제를 좀 확실하게 이론 학습을 한 다음에 문제 적용해 가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들도 다 지금 밑에 있는 이론 설명하고 연관된 거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칭성 이 부분들이 조금 좀 특이한 건데 대칭성은 원래 이제 사인 그래프는 이제 원점 대칭인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 이제 평행 이동을 얼마나 좀 바르게 했냐 이런 취지라는 거 좀 니은이 좀 약간 독특한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영독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웨크를 사용한다. 일 동안 통과 횟수, 소음도 최고치의 평균값 주어져 있을 때 자, 웨클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하면서 계산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와, 낯선 식이죠. 그리고 낯선 단위입니다. 이때 이제 쫄지 않고 우리는 이제 차분하게 그 다음 과정 이어가는 게 문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통과 횟수가 316이고 통과할 때마다 측정된 소음 최고치의 평균값이 91대 웨클 값은 95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좀 길어지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가 95겠고 통과 횟수는 316이고 소음도 요게 이제 90이고 10 로그 316 해주겠고 빼기 K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통과 횟수는 708이고 평균값은 102. 웨클 값은 어떻게 되냐? 웨클 값은 102에다가 10 로그 708 빼기 K 이렇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럼 이렇게 해보라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자, 근데 이제 K 값을 모르니까 K 값을 위에서 여기 대입해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은 차후에 천천히 해주면 되겠고. 자, 이항시키니까
5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10 로그 3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저 계산하게 되면 107에다가 10 공통에 로그 708 빼기니까 나누기로 316 이렇게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3.16, 7.08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똑같이 100씩 나눠서 자릿수를 똑같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07 되겠고 10에다가 이 부분은 0.85로 계산하라고 해줬고 여기는 0.5로 계산하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107 주어져 있고 계산하면 0.35에 3.5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3 더하기 해주니까 110.5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제 문제 읽으면서 좀 느꼈지만 상당히 참 낯선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와, 통과할 때마다 소음도의 최고치 평균값 그 다음에 통과 횟수 이걸 가지고 뭔가를 계산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형태의 계산식인데 자, 그런 부분들에 낯설어 해가지고 좀 어려움 느끼면 안 되고요. 자, 문제 주어진 거 정확하게 잘 대입해서 계산식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 통과한 거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계산식 자, 이런 부분 이제 만들어 놓고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뭐 대입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수 파트에서도 나오고 로그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자, 항상 좀 색다른 거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좀 대입해서 관계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만드느냐 이런 형태인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은 돼 있어야 되겠죠. 좀 낯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해 가는 연습이 필요한데 자, 지금 이 문제도 연습하는 그런 하나의 뭐 단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복잡한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장 표현이니까 자, 연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값이 항상 정의된다. 로그의 기본 성질을 물어본 거죠. 그럼 밑에 해당하는 x제곱 플러스 a는 항상 0보다 크면서 x제곱 플러스 a라는 값은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가 있다. 이때 제곱에다가 이게 자연수라면 이 부분은 뭐 항상 좀 성립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이 안 돼야 된다. 그럼 이 부분 x가 0일 때 a가 1 되면 큰일 나죠. 자연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결론 밑에서는 결론이 좀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x 0일 때 a가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진수 부분은 b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진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자, 2차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 값이 0이면 근데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 놓으면 안 되겠죠. 자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차가 양이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 이런 거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판별식 D만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b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a제곱 4b 이런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1이 되면 안 되니까 이 a 값이 2부터 처리가 돼야 되겠죠? 2가 된다면 4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b 값도 약분했을 때 1보다는 커야 되니까 b 값도 최소값은 2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조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살짝 좀 변형이 되는군요. 그래서 전체의 최소값은 4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그 기본 정의 밑부분에서 생기는 정의 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자연수 AB라는 조건이 있어서 좀 더 독특한 건데 자, 이렇게 좀 생긴다는 사실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 자, 이 부분도 이제 B 값이 원래 자연수라는 조건이 아니면 B 값이 뭐 양수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 자연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프 모양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판별식 D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 됐습니까? 밑에서 생긴 거 그 다음에 진수에서 생긴 이 두 가지 정의를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5번입니다. 함수 4의 x승 4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배의 괄호 k-의 최소값이 5일 때 k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는데 자, 이 괄호 부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 4의 x제곱 x승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승 이 부분이 자, 이제 괄호 친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게 이제 2의 2x승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그래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 부분에 이제 제곱 빼기 2배의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이제 곱셈 공식 모양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분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형태하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이 부분을 이제 t로 치환할 건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이 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해주면 2배의 루트에서 이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식을 한번 써볼까요? 맨 처음 식이 t 제곱 마이너스 2 생기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제 뒤쪽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t 자, 그럼 이제 이곳에 k-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또 좀 주의해서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처리해서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상상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함수 쫙 이렇게 풀이. 그래서 이제 쫙쫙쫙쫙 t 값은 또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해서 이제 1입니다. 곡점 좌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역이 2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함정이 많이 걸려들겠죠. 최소값 이제 꼭지점 대입할 텐데 최소값은 2를 대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이 k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최소값이 5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k 값은 얼마? 8 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소값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풀어야 될 그런 요소,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 존재해 주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괄호 한 이 부분하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연관성 이제 보여드렸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 부분 치환한다는 사실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치환할 때 또 범위 생긴다는 사실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잘 처리하게 되면 이제 치환에 의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이제 풀이가 되는 거니까 그것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처리가 좀 진행될 수 있겠죠. 자, 키포인트가 되는 요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정역에서 함수의 최대값 주어졌을 때 최소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밑이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그럼 로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로그 2분의 1에 이제 fx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릴 때 이제 밑이 2분의 1이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아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물론 이제 2차 함수 그 안에 있는 f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겠고 우리는 범위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데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최소가 되겠고 작은 값을 대입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뭐 최대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2를 먼저 구하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니까 4-8 그러니까 4-8 계산 좀 천천히 쓸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값이거든요. f에서는. 근데 이제 작은 값을 또 대입해 갈수록 결과는 이제 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가게 되면 로그 2분의 1에 a-3 이렇게 된 결과가 지금 이제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면 a-3은 이꼴 자, 이게 제곱되어야 되면 4 돼서 a 값은 7입니다. 결과를 구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가장 이 f에서는 최대인 4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4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4를 대입하면 16 빼기 16 더하기 a 플러스 1에서 이제 a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a 값이 7이었으니까 자, 그럼 로그 2분의 1에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마이너스 로그 2에 8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3이 답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최소값. 자,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밑이 이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값을 대입할 때 작아지고 작은 값을 대입할 때 결과가 최대 최소 이게 지금 바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자, 이렇게 주어진 정의 부분에서 이제 이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형태가 돼가는 거죠. 문제 자체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라고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빗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니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자연수 mn에 대해서 로그 빼기 로그한 결과가 k다. 근데 k는 또 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2에다가 n분의 m 이렇게 나누기 한 게 k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f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n분의 m 이렇게 된 것이 2의 k제곱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정수가 되는 그런 형태라서 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2의 지수 형태꼴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F24란 이야기는 m 값이 24니까 n분의 24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부분 정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최대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2의 지수 부분이니까 24에는 8 곱하기 3, 8이 24 할 때 2의 지수가 이제 이만큼 존재하거든요. n.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이 약분돼서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때 이제 2의 지수 k가 이제 가장 크게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2의 인수 부분을 좀 찾아달라. 다른 곳에서는 인수를 만들 수가 없죠.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나누기 들어갈 거니까 지수를 줄여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F24는 3 이렇게 풀려가면 되겠고요. F25를 풀어달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n분의 25 이런 형태를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2의 k제곱 자 이곳에는 공교롭게도 인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25분의 25 해서 이제 1을 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2의 0제곱 이렇게 돼서 k값 즉 F25는 그 k값이 0 이렇게 처리를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호호호. 자, 이제 2의 인수, 2의 지수 형태로 이제 고쳤을 때 그런 인수가 이제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형태의 풀이. 그래서 정답은 이제 뭐 3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 좀 약간 좀 새롭게 정의된 모양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대처하느냐? 그럼 식의 의미를 좀 아느냐? 뭐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고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정수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또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k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2라는 인수 부분이 최대한 많이 살려야 되는 거니까 8을 그대로 다 살려야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 부분 풀이해서 이제 3 이렇게 구해가는 의미 파악 겸 문제의 뜻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전 문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 대처하는 능력을 좀 키워가면 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방정식의 해 모든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낯선데 자연스럽게 절대값 부분들은 이 결과가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2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이 부분은 좀 가볍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2x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니까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코사인 2x 이렇게 되면 더하기 해준 거니까 이거 숫자를 또 좀 잘못 썼죠? 숫자를 좀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죠. 자, 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해주니까 6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은 x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2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2x 범위는 지금 2파이까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저는 이제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 거니까 단위원을 이렇게 좀 그리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1인원 그려서 코사인 값은 x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6분의 1 처리하게 되면 이제 6분의 1 해서 이런 각도하고 이런 각도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에서 이렇게 값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도를 알파 이렇게 해주면 이 각도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 처리해주면 여기 이제 2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2x입니다. 각도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 때 끝나는 게 아니라 2파이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4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있고, 여기는 2파이 플러스 베타도 있고, 4파이 마이너스 베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각도들을 이제 모두 다 합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합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제 2파이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짝 지어서 계산하면 2파이가 되겠고, 이렇게 짝 지어서 계산하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6파이 되겠고, 또 이렇게 짝 지어서 계산하면 얼마죠? 6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답이 16파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구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EX는 알파, EX는 베타, EX는 뭐 2파이 마이너스 베타, EX는 뭐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지금 앞으로 4개를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지금 EX 계산하는 값들을 요 값들을 지금 계산한 것이 16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X의 정답은 사실은 이 각도들은 다시 이제 나누기를 이제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거죠. 2로. 자, 그래서 최종 답은 8파이.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이 이 문제의 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지금 단위원으로서 설명드렸는데, 뭐, 그래프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프로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그래프 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2파이 또 4파이 이렇게 그려서 역시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찾고 이제 6분의 해서 이렇게 찾아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요 표시한 부분들이 자 이게 단위원에서 풀이한 그런 각도하고 이제 일치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요소 부분이 존재해 주는데 뭐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절대값인데 이 부분은 뭐 가볍게 처리해서 요식 만들어 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쉬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요소 부분들은 역시 이제 x 범위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에서 이제 EX 요 부분이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들이 왜냐면 이제 EX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부터 그러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단위원에서 봤을 때 이제 두 바퀴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답들이 이렇게 배로 나와야 되겠고, 자,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폈을 때 EX 이런 형태의 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또 2로 나누게 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 조금 좀 설명드렸으니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으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1사분면에 있는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10등분 해가지고 차례로 P1, 2, 3, 4에서 이제 10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각도가 전부 다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값들을 계산해 달라. 자, 10등분 했으니까 10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2분의 파이다라는 그런 사실이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 제곱 2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쭉 해서 사인 제곱 9세타에 사인 제곱 10세타까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90도니까 이 부분 뭐 가볍게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부분하고 맨 뒤에 있는 이런 부분 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 그대로 놨고, 뒤에 부분은 이제 사인 제곱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0세타에서 세타를 빼서 9세타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 세타는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이 자, 이제 변화가 되겠죠. 1사분면이니까 90이 한 번 이렇게 되니까 각변환할 때 사인 제곱 세타 이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이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2세타하고 사인 제곱 8세타 부분도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1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3세타, 사인 제곱 4세타까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인 제곱 그럼 6세타, 사인 제곱 이거 7세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1로 풀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하나, 둘, 셋, 넷에다 90이 있으니까 5가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사인 제곱 5세타가 좀 하나 남아 있습니다. 5세타가. 자, 근데 이 부분은 5 더하기 이게 이제 4분의 파이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이런 형태가 이제 제곱돼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2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5 됐으니까 10에다가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겠죠. 그래서 2분의 1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각도 관련한 부분. 이게 이제 그냥 세타 처리해서는 뭐 각도를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각도를 일일이 이제 바꿔서는 그죠. 그런 거니까 이제 서로 연관성 10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좀 잘 하나 보여드렸는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쪽 9세타 부분을 이렇게 10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 준 거죠. 이 10세타를 2분의 파이로 고쳐서 그럼 이제 각변하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로. 역시 이쪽 8세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세타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또 10세타, 마이너스 2세타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될 거니까 이 부분만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해서 또 똑같이 1 된다. 이런 규칙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잘 기억하게 됐고, 주의될 건 중간에 또 5세타 이렇게 또 하나 더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또 여기 이제 또 10세타가 되는데 사인 2분의 파이 1 되는 거 하나 좀 더 있었으니까 5 풀리는 것까지 되셨죠? 자,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 함정처럼 있는 요소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당황하지 말고 각도 사이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두 실수, 와우, 루트 상당히 복잡한데 이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2의 자연수 A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자연수로 분리가느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자, 지수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2의 지수를 살펴보면 제곱근이니까 2분의 1가 되겠고 A 파트 부분은 A가 되면 되겠고, 자, 3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B-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측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이제 3분의 1을 먼저 써야 되겠죠? B-2 처리가 되겠고, 3의 지수는 3분의 A-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지수 양쪽은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풀리면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런 부분들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2K 이런 식이 되기도 하겠고, 뒤쪽 거를 만족하려면 A는 3L 다른 문자를 쓰면 되겠죠. 3L 플러스 1 이런 계통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고, B 값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B 값은 2K 플러스 1 이런 계통이 되면 되겠고, 이쪽은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L 플러스 2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숫자면 되겠습니다. 자, 22한데 두 칸씩, 얘는 세 칸씩 공통으로 가는 거니까 A라는 것은 자 6K 계통이 되겠고, 6K 계통 그러면 나머지 계통이니까 0부터 5까지 숫자에서 골라야 되는데, 위에 거를 만족해 주려면 짝수가 돼야 되니까 2, 4가 돼야 되겠고, 아래 거를 또 만족시키려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하니까 플러스 4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것은 4, 10, 그 다음에 16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까? 6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자, 이런 숫자 계통이 되겠다. 됐고요. B는요, 역시 2칸, 3칸 건너뛰는 거니까 B 값도 6K 이런 계통이 되고 0부터 5까지 숫자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쪽이라면 홀수니까 1, 3, 5에서 찾아야 되는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니까 5. 그럼 6K 플러스 5 계통이니까 B 값은 5에다가 6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11에 16 이런 숫자가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잠시만요. 6 더하기 해서 17이죠, 17. 자, 이거 저 틀릴 뻔했습니다. 자, 숫자들을 찾았는데, 개수 하는 거군요. 이 중간에 용서할 수 있는 실수였군요. 자, 그래도 실수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좀 찾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총 개수는 어떻게 되냐? 뭐, A 개수 3개에다가 4일 때 각각 5,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각 나오는 거니까, 3개 이런 것들이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는 9가지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자연수로 풀려나갈까? 그랬을 때 이제 지수로 이렇게 고친다는 사실입니다. 지수로 고쳐서 A 들어간 부분 열심히 조사해주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자연수 이런 계통이 좀 정수 계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 부분, 자, EK 뒤쪽 부분 이렇게, 역시 B 계통 부분 좀 이렇게 좀 잘 살펴서 이런 규칙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각각 좀 찾아가는 부분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2배, 3배 이렇게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6배의 규칙, 2, 3의 최소 공배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나머지 형태로 좀 써있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중에서 만족하는 숫자 찾고,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 찾고, 둘을 고려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서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 이해되시죠? B도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진행했으니까, 자, 한쪽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조금 찾아가는 부분들이 아주 평이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공용 문제를 좀 대처해가면서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살펴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할 때 정수 k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다 이런 건 D의 X성 이런 것은 이제 T 이론 형태로 좀 치환해서 살펴보는 게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치환하면 범위 생기는 거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식이 되겠고 이 부분 이제 0보다 크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 t 값이 0보다 큰 곳에서 푼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이 함수의 대칭축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 값이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우리는 0보다 큰 곳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 뽕 떨어진 이 부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결과들이 여기 색칠한 부분들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0일 때 이 함수 값은 0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범위에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요 식에서 이제 t가 이제 0일 때를 조사하게 되면 이제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다른 값들은 이제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 k의 최소값이다. 그러면 이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게 범위 풀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범위 자체에 구멍이 뽕 뚫어져서 이 윗부분, 요 그래프가 해당하는 건데 0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큰 곳이니까 0일 때 함수값은 0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양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때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여기 범위에서 여기 갔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 때문에 나중에 답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그 전에 먼저 치환해서 t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됐습니까?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항목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들이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2번입니다. 두 양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로그식을 만족시킬 때 x분의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로그식을 보니까 로그 3의 x, 로그 3의 y 여기 9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9. 자, 근데 이제 전부 밑이 3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로그 3의 x 이런 부분들을 라지 x, 로그 3의 y 이런 부분들을 라지 y 이런 형태로 치환해서 좀 식을 살펴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x 제곱이 되겠고요, y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는 3 제곱이 되겠고 밑이 제곱이니까 앞에 지수 부분이 튀어나갈 때 역수 2분의 1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y. 자,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하나 보였고요. 자,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많이 봤던 원방정식 정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y-1 제곱 처리해주니까 1에 2 처리해주면 정리 끝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풀이를 곧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x분의 y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죠? 갑자기 이제 치환하기 전에 이런 식은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는 k라고 넣는 게 관심사겠고 그 다음에는 밑이 3인 로그로 이렇게 취해서 살펴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나누기는 빼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항시키면 x-y 더하기 로그 3의 k는 0 이런 형태의 식이 되죠. 자, 이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해놓고 보니까요. 위쪽 식은 원이 되겠고 아래쪽 식은 이제 직선 모양 형태 x, y 이런 일차니까 직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 풀이는 어떻게 처리해주죠? 점과 직선 거리 이런 형태의 개념을 통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원이 있는데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면 작게 되면 이제 만나는 거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 풀이 이해됐죠? 주어진 식은 이제 만족하겠죠. 자, 그렇다면 x-y 플러스 로그 3의 k는 이꼴 제로라는 직선에 1,1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2가 되겠고 1 대입해주면 0에 로그 3의 k의 절대값 처리된 것이 반지름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로그 3의 k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아서 로그 3의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k값은 3의 제곱 이런 형태에서 9 해서 최대값 9를 구해가는 9 나왔죠. 최대값 9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주의해야 될 요소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 이제 센스 있게 이제 치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는 첫 번째 감각이겠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살짝 좀 주의 기울여주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치환해서 모양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됐을 때 이 부분을 일단 는 k 처리해서 로그로 바꿔가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식 됐을 때 자, 이렇게 점과 직선과의 관계를 풀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생각하면 배웠던 항목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인데 몇 개의 단원들이 좀 결합된 그런 형태들이라서 자, 문제 풀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잘해야 되겠네요. 자, 22번 설명 마치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룰 문항은 23번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오직 하나의 실근 되는데요. 와, 여기 이제 사인 제곱에 코사인 이렇게 된 거 봐서는 이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고쳐서 전부 코사인 계통으로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개하게 되면 4 코사인 제곱 x 부호를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코사인 x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a가 되겠고 플러스 4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에서 이제 처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근한화가 될까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코사인 x를 이제 t로 치환한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계통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뭐 치환 안 하고 그냥 코사인 자체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가 쭉 되겠고 코사인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각도가 주어져 있네요. 각도가 코사인 그러면 단위원 처리해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래프에서 코사인은 x 값의 범위니까 이렇게 되니까 와, 여기 또 신경 써야 되네요. 마이너스 1은 1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서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얘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구멍이 뽕 뚫어져서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다시 한번 조금 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해서 값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야 될 값들이 좀 많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소거되니까 얘가 a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곳에 4분의 1 돼서 1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a 4분의 1에 1 되겠고 2분의 1에 여기 이런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a 마이너스 8 해서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에다가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서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근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걸치면 되는 거니까 요 a 마이너스 8이 이제 x축 되는 값이니까 요런 값. 근데 이제 요 값은 1 차이 나니까 또 이렇게 통과해도 이쪽에 구멍이 뽕 뚫려서 이쪽이 근 하나 생기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정수 이렇게 좀 하나씩 이제 생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a-8에서부터 a-7 거쳐서 나중에 이제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전부 몇 개냐? 그건 뭐 마팔에서부터 중간에 이제 이쪽에 숫자 보게 되면 a가 있겠고, 그죠? 0까지 해주면 되겠고,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8개에다가 a-8개에다가 0에 9개에다가 이렇게 되면 10개가 되는 겁니까? 10개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개수 세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마8, 마7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8개, 9개, 10개 맞죠? 이거 자칫해가지고 1 빼기 8에서 9 다 뻔했습니다. 참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 하나 좀 됐고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사인 코사인 돼 있을 때 바꿔서 처리해야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범위가 좀 주어져 있어서 여기 좀 이렇게 갖다 안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함정처럼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차 함수로 살펴서 그래프 모양 살펴가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수 찾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좀 쉽지 않은 요소가 좀 함정처럼 있는 요소들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마지막 문제인데 어떻게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23번 해설 그리고 영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